자,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선학사 여러분 계속 임시정보에 특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제, 관련되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30문제로 잡았는데, 원래는 31문제로 잡으려고 했어요. 3일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 문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30문제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1번부터 보세요. 제가 이제 주제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했던 여러분 주제에 맞춰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성 과정에 대한 문제였었죠.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은 이론을 펼쳐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에 있었던 바로 어떤 정부, 연해에 있었던 어떤 정부를 중심으로 상하이로 통합됐다는 거 바로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는 움직임을 활발해졌다. 국내에서는 13도 대표로 조직되어서 국민대회를 개최했고 이거하고 1923년 국민대표회의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국민대회를 개최해서 국내에 있었던 정부가 뭐였다? 한성정부. 두 번째, 중국 상해에서도 각 지역의 독립지사들이 모여서 상해는 임시정부. 그리고 다시 연해주에서는 손병일을 대통령으로 하는 바로 뭐였다? 바로 의회가 있었고 1919년. 그리고 임시정부가 여러 곳에 만들어지자 통합된 민족운동의 추진이 어려웠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뭔가 독립운동의 하나의 단체가 필요하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에 각 정부의 지도자들은 서로의 통합을 모색하여 마침내 1919년 9월에 상해 통합정부를 두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민주공화제 정부를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하이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4월 11일이고 통합된 것은 9월이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 4월이 맞나요? 9월이 맞냐가 아니라 여러 정부가 어떻게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과정을 볼 줄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희는 이론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다음 선언문이에요, 여러분.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한성에서 을을 일으킨 이래로, 한성에서 우리가 을을 일으킨 거 뭐예요? 3.1운동이죠? 서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을을 일으킨 이래로 30여일간의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강복하여 3.1운동은 3월 1일날 시작했지만 꽤 오랜 기간 전개되었던 운동이었고요. 우리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호소했었고, 그리고 한국이 자주 독립의 봉리로 자손, 여민에게 세전하기 위해서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 임시헌장. 어쨌든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 임시정부로 구성되는 과정인데, 상하이 임시정부를 알려준 키워드는 바로 뭐였다? 네, 밑줄 친 임시의정원, 임시헌장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론편 보세요. 여러분, 이론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과 똑같은 진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문제를 그렇게 구성했고, 그래서 거기에 3.1운동 첫 번째 박스 배경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 선언문이 발표된 배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나오게 된 배경은 당연히 3.1운동. 그래서 3.1운동을 잡으면 되죠. 거적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난 후, 3.1운동이 일어난 후, 조직적인 뭔가 통합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상하이 임시정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답은 1번 되고 나머지 2, 3, 4는 지금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한국사 검정 문제였죠. 이제 구체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임시정부 활동, 연통제, 교통국 등등등등 대한 얘기고요. 여기 보니까 애국공채라 써있네요. 그 다음에 또한 독립신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독립협회로 가면 안 된다? 얘가 있으니까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구나.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1번 교통을 두어서 국내 정보를 수집했다. 당연히 답은 너무 험악하게 1번이네요. 한국사 검정은 주는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보겠습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 세우고 독립군 양성.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1932년 누구에 의해서? 김원봉에 의해서. 그 다음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광복정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1914년에 누구에 의해서? 이상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했고요. 네 번째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대한인 국민회. 특히 대한인 국민회 이거는 이스만에 의해서 미국 수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1910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 기초상식이죠. 뭐였습니까? 신민회.
신민회가 자 1907년에 구성되면서 신민회가 만들었던 학교가 대성학교 오산학교잖아요. 그래서 다 중요하죠. 김원봉 1932년 조선혁명 간부학교. 자, 그 다음에 자 이상설의 대한광복군정부. 이상설은 1919년 대한국민의회에 참여한다 못한다. 예, 참여하지 못한다. 이상설 선생은 1917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는 관여할 수 없다. 주로 이상설 물어보는 문제는 이게 함정이잖아요. 활동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이거였고요. 어쨌든 답은 중요한 건 답을 먼저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자, 4번. 자, 이거 한국사 검정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바로 조지 루이쇼. 한국의 독립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 침략기에 우리의 독립을 누구보다 여러분 믿어줬던 왜 우리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를 위해서 했었던 바로 여러분 조지 루이스 쇼. 자 발음하기 힘드네. 조지 루이스 쇼. 아일랜드계 영국인으로 중국의 안동 지금의 단둥에서 일용양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용양경과 백산상해 두었잖아요. 그래서 만주의 일용양해, 부산의 백산상해, 특히 일용양흥에 영국인이 개입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에 적극 나서줬고요. 일본이 몇 번을 건거해요. 근데 그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단체 조지 루이 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관여했던 이 단체 자 뭐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활동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 임시정부 당연히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독립신문 발행하고 자 한일관계 사료집을 가능했습니다. OX O. 자 파리 강화의 김규식을 통해서 독립청원서 제출했죠. OX O. 자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전국적 의병 OX X.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복벽주의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 개념 상권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였다는 거잖아요. 복벽주의 뭡니까? 왕정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바로 자 우리가 의병장 임병찬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뭡니까? 독립의군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국외 해외 거주 동포에게 선생님 애국공채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단어 하나만 보고 그것만 몰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애국공채는 다른 말로 독립공채죠. 애국 또는 독립. 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한 공채를 발행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해외에 호소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물어보는 거. 자, 다시 또 하는 이거는 자 한국사 검정 고급 문제인데 자 파리위원부죠. 그러면 여러분 파리위원부 자 사적지 종류 건물 국가는 프랑스 있었고 자 사적지 안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여기에 자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리 강화에 파견됐던 김규식은 수립과 함께 외무총장 겸 파리위원부 대표로 자 여기 자 이 어디에 위원으로 선임됐다.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원이었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1919년 자 초에는 자 신한청년단 멤버로 갔었고 그러면 신한청년단 그래도 맞고 신한청년단의 신한청년단이죠. 그래서 1위도 맞고 대표로 갔고 좀 있다가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되자 외무부 장관이 돼서 파리 강화에 자 또 그가 우리의 외교를 호소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는 뭐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물어봅니다. 당연히 1번 국내 비밀행정조직망 연통제 OX O. 독립운동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립신문 O. 자 독립자금 마련 위해서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 O.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예, 주는 문제죠. 한국사 검정은 조금만 공부하면 다 가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 검정 문제에 나온 주제를 보되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임시 사료편찬소 또 여러분 좀 전에 선생님 사료편찬소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료편찬소 또는 임시 사료편찬소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자 이제 공무원 문제로 돌아갈까요? 공무원 문제 이렇게 나오죠. 자, 서울시 구급 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내 항해 세력과 연락하기 위해서 국내에 뭘 두었다? 연통제. 국외 거주 동포에게 뭐?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 자,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 세력들도 참여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여러분 자, 무장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참여했었잖아요. 이동희, 신치호 다 참여했었잖아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 정부 수립 직후의 의정부. 이게 공무원 시험이죠? 자, 아까 뭐요?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전에 임시의정원이 있었고 임시의정원에서
자, 새로운 나라 이름 뭐?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재 우리 그래서 대한민국이잖아요. 국민에 의한 나라. 그래서 자, 직후가 아니라 직전인 거죠. 공무원 시험은 이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다시 7번. 자, 이제 한국사 검정 고급 문제인데 여러분은 요 사료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김구 선생의 100번 일치 중에 일부 내용이다. 자, 시기. 자, 우리는 오후 1시쯤에서 중국 사람의 입으로 자, 홍고 공원에서 누가 폭탄을 던져서 일본이 많이 죽었다고 술렁술렁하기 시작됐다. 당연히 뭐예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죠. 몇 년? 1932년. 자, 임시정부가 종종 위험을 당하는 것은 튼튼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이요. 이제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키워드 뭐? 한국국민당. 아까 몇 년? 1935년. 자, 그 다음 나는 국무령으로 취임하였으나 내각을 구성하기도 곤란한 것을 절감하여 국무령제를 다시 어떻게? 국무위원제로 고쳤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모두 평등한 권리. 자,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5번의 개헌 중에 몇 차 개헌? 3차 개헌. 몇 년? 1927년. 가장 오랫동안의 시스템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전쟁으로 광복궁 추진을 중국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미주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금액 중 4만 원으로 가릉빈 관에서 한국 광복군 성립시자. 중요한 거 한국 광복군 몇 년? 1940년.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김구 선생의 활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자, 이거를 거뜬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자, 이 문제도 여러분 한국사 검정 고급이네요. 자, 가와 나의 주장. 근데 여러분 여기에 독립신문이에요. 만일 여기에 1898년 그러면 진짜 독립협회 신문이고 이거는 1923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또한 이게 연도가 안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죠. 독립신문 나왔으면 이미 여러분 여기서 출처해서 아, 독립협회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리고 자, 볼 수 있잖아요. 자, 국제적으로 열강이 우리 독립에 주목하지 않고 내적으로 독립운동 단체의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단체들이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임시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딘가에 있다는 말만 듣는 정도이니 다시금 무장 키워드 이거죠. 무장투쟁을 준비할 책임 있는 독립운동 기관을 하나 세워야 된다. 새로운 곳에 가서 무장투쟁을 위한 새로운 독립기관 세우자. 자, 아까 국민대표회의 안에서 뭐예요? 창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분위기 알 수 있고요. 아, 창조하구나. 새롭게. 자, 두 번째, 우리는 불과 2,000명 동포를 통합하지 못하고 무슨 계열이니 하여 나뉘어 있다. 단체 불통일과 주도권 싸움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이국에서 무장해제까지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까요? 어디 다른 나라에서 무장해제 때 당했던 사건. 자유참변 1921년. 어쨌든 자, 무장해제까지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우리 정부는 마치 빈집과 같아서 이러한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 5년간 활동한 역사가 있으니 이를 없애지 말고 고칠 것은 고쳐서 계속 유지하자. 자, 보세요. 개조파. 국민대표회의 안에서 바로 창조파, 개조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료들이 또 공무원 시험에 변형되기 때문에 자, 보셔야 되고 혹 사료 모르더라도 자, 이론 갖고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자, 창조파, 신초, 자, 개조파 안창호, 자, 대표적인 인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스만이 주창한 독립 노선에 반대했죠? 가와 나 다 반대했습니다. 자, 이스만은 뭐예요? 외교론. 여기는 무장, 여기는 실력 양성론. 자, 두 번째,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밑줄치고, 요 새로운 지식. 사실은 이때 새로운 정부 만들자. 자,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자, 신초가 새로운 곳에 가서 만주나 연해주에 가서 새로운 무장 독립할 수 있는 정부를 세우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나라 이름은 한으로 하자. 국호를 한으로 하고 자, 새 정부 결성의 기반.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식을 하나 갖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이 인물. 우리가 이 인물도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여러분 지금 자, 여기에 신수, 문창범 이들은 자,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이들이 창조파 멤버들이에요. 창조파 멤버.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이런 지식 하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 답은 지금 3번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지금 이거 모르더라도 선생님 신수, 문창범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돼요. 대신에 우리는 나머지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임시어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부를 개조하자. 어쨌든 여러분 개조파였잖아요. 그 다음에 가와나. 자, 가와나는 당연히 어느 대의에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이들이 서로 대립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였다?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창조파, 개조파. 그리고 신초생은 자, 향후 뭐였어요? 이제 무정부주의가 되고 무정부주의자, 즉 아나키스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적극적 무장에 나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치호 인물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쨌든 초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신치호 스승이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9번. 자, 9번 문제는 자, 여기 한국, 자, 2011년 꽤 오래전 수능 한국사 근현대사입니다. 현재는 수능에 여러분 근현대사가 없어요. 우리의 근현대사가 없지만 과거엔 있었었죠. 그리고 2011년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죠. 자,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여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연시키고 상하이 일대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재창하고 있다. 임시의정원, 여러분 또 얘기하고 있네요. 임시의정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현재 그 자체의 실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득실을 교정하고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근본적 대개혁으로 통일적 제조를 꾀하여 새로운 조직을 꾀하여 통일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면은 다만 민의뿐이므로 우리 국민은 노력 분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의 소집을 제청한다. 이 회의는 당연히 뭐다? 국민대표회의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와 관계돼서 자, 이제 자, 국내에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죠. 자, 그 다음에 각주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이건 통합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건 이미 3.1운동 이후에 통합 얘기가 나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조사 논쟁이 여기서 전개되잖아요. 창조냐, 개조냐. 자, 그 다음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 여기서 채택되지 않았죠? 언제 채택됐습니까? 1941년 충칭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대표회의에서는 당연히 국내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자, 여기서 독립운동의 방향, 무장으로 갈 거냐, 자, 우리가 다시 실력을 갈 거냐, 외교로 갈 거냐 같은 논쟁 속에서 창조파, 개조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답은 바로 자, 이거였었죠. 기억하고 디귿.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고 사료를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10번 문제. 자, 10번 역시 수능 여러분 근현대사 문제였죠. 자, 다음 가회의 이후 나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창호죠. 여러분 우리는 뻔해요. 국민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장래 건설대 정체를 위해 싸우지 말고 주의를 위해서 다투지 말고 지금 어떠한 정부 형태냐 자,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이런 이념에 다투지 말고 2천만 동포가 같이 가자. 어쨌든 바로 안창호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국민대표 이후에 자, 안창호의 주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 우리가 물어보는 건데 연통제 교통국의 와해. 자, 지금 이 회담에서 와야 되진 않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교묘한 방해 공작 때문에 일제 국내에서 제대로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잦은 이동. 자, 임시정부는 어쨌든 자, 향후 자, 이 이후에 1923년 이후 여러분 자, 계속 이제 1932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에 있었지만 향후 앞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이 안에서도 김구 선생은 계속 여기저기 교포의 집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지금 자,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힘은 굉장히 약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임시정부 소재지의 잦은 이동. 자, 그 다음에 많은 독립운동의 임시정부 이탈. 여기서 창조파, 개조파 나가는 분위기. 그 다음에 임시정부 개편 노선과 해체 노선의 대립.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잖아. 두 개니까.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임시정부 소재지의 작은 이동. 자, 잦은 이동은 어쨌든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자, 일단은 상하이 안에서 자, 그 안에서의 이동이 있었지만 자, 지금 이
이 회의 이후에 이 주장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이 주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임시정부 중요한 멤버들이 이탈하고 그리고 또한 노선의 갈등에 대한 얘기니까 해당되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1번 문제. 자, 이제 개헌 얘기. 머릿속에 자 5번의 개헌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했으면 자 열심히 암기해야 문제 풀 수 있죠. 자, 이거는 한국사 검정 고급 문제예요. 자, 일단 대통령 중심제. 그럼 언제부터 언제? 1919년부터 1925년. 요 시기잖아요. 자, 그러면 충칭은 언제였습니까? 1940년.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은 41년. 당연히 충칭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 이거는 자, 우리가 특히 충칭에서 얘기했잖아요. 특히 1945년 우리는 미국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지만 물론 실패했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면서.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몇 년에 일어났다? 41년.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국민대표에 의해서 독립운동 방향에 대한 노선 갈등. 당연히 몇 년에? 1923년에. 그리고 이제부터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자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4차 개헌, 5차 개헌을 다 이해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이도표에서 한번 연도를 써보세요. 집중. 자, 1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2차 개헌 1925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그 다음 자 3차 개헌 몇 년? 1927년. 그 다음에 4차 개헌 언제? 충칭 가서 1940년. 자, 주석, 부주석 언제? 충칭 시절에 1944년에. 이거를 외우셔야 이제부터 한국사 검정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 검정 고급. 자, 밑줄 기은 기억 시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 우리는 딱 이것만 보면 되죠.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1차 개헌 때네요. 자, 이어 1925년 이때 뭐예요? 2차 개헌. 그 다음에 1927년 3차 개헌. 자, 40년 4차.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만 보면 1차 상하이 시절.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자 물어보는 이 시기에 있었던 독립군 이동희, 이스만, 김구, 안창호, 신채호. 자, 이런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잠깐만요. 목이 너무 건조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시기. 그러면 딱 답이 보이네요. 자, 상하이 시절이잖아요. 근데 충칭 시절에 하나가 딱 보이네요. 뭡니까? 바로, 광복군. 광복군은 언제? 충칭 시절, 여기. 40년. 일로 가서잖아요. 그래서 개헌도 알아야 되고 이때 관련된 얘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보세요. 이동희 이 시기에 국무총리였고 무장투쟁운자였고 그 다음에 이스만은 이 시절에 미국의 구미위원부 두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안창호는 임시정부 장례 논의와 국민대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했고 1923년에 자, 그 다음에 신치호는 기존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구시절 만들자 이게 창조파였고 언제? 23년에 이 시절에. 그래서 이 시기에 상하이 시절의 활동 물어보는 난이도는 하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급 역사신문.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 그럼 언제? 2차 개헌 1900 몇 년? 25년. 그러면 여러분 연도가 나오죠? 몇 번입니까? 그냥 연도 1925년이니까 나 시절이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다시 개헌 얘기. 자, 14번 문제 볼게요. 그럼 이거는 정말 꼭 갖고 가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가나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이제 임시정부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과거의 임시정부 5번의 개헌. 자, 그러면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임금으로 구성되지 아니라 백성으로 국민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권 행사는 헌법 범위 안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함. 여러분 키워드는 대통령이죠. 그러면 이거 몇 차 개헌?
1차 개헌. 자, 대한민국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광복 완성전의 주권은 광복 운동자 전체에게 있다. 그리고 국무위원 주석의 주권은 다음과 같다. 자, 주석이니까 몇 차입니까? 네, 4차인 거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 그 당시엔 한자 인민이란 말을 썼습니다. 인민. 이게 자 우리가 자 상하이 임시정부 또는 충칭에서 임시정부의 중요한 논점이고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1차 때 있음만을 임시대통령 또는 대통령 임시정부니까 그냥 대통령 또는 임시대통령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가 국민대표의 결렬 이후 침체에 빠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자 한국독립당 1930년에 한번 1940년에 다시 재구성. 그러니까 당연히 40년대. 자, 그 다음에 나 외교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 자, 외교활동을 위한 구미위원부는 언제? 상하이 시절, 가 시절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답은 4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 공통점 뭐예요? 첫 출발부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된 상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정. 자, 대한민국의 누구로? 국민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국민에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오래된 그런 왕정이 아닌 공화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료는 되게 중요한 사료입니다. 꼭 갖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 15번. 자, 이제 뉴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검정의 재미는 이런 거죠. 임시정부 조직을 개편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얼굴은 한 명뿐이 없네요. 동그라미 안경 쓴 김구 선생뿐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자 이제 보셔야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개정된 임시헌정에 따라 의정원 회의를 자 의정원은 1919년부터 여러분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원 회의를 개최해서 한국독립당의 김구를 주석,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그러면 주석 부주석이니까 몇 차 개헌? 예, 5차 개헌이구나. 1944년이구나. 자, 당연히 아까 개헌을 꼭 외워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이 시기 44년 여기잖아요. 검정도 마찬가지로 외워야 되는데 검정은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풀 수가 있고 공무원 시험은 1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더 정확한 암기빨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죠. 자, 지도가 나왔네요. 심지어 검정했어, 지도를. 자, 다음은 가와 마 지역에서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자 거기에 일단 가가 어디입니까? 충칭. 그 다음에 자 나는 어디입니까? 상하이. 여러분 상하이와 충칭 시절은 정말 중요해요. 다시 이론편 펼쳐놓으세요. 제가 이론과 문제를 따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잖아요. 왜? 이론의 힘을 기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나머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잡을게요, 거기. 어쨌든, 자, 단둥. 여기 아까 이륙양행. 아까 영국인. 자, 그 쇼가 여기서 활동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고. 그 다음에, 자, 마는 미국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자, 이제 이런 활동인데, 가시기. 자, 가는 지금 충칭이죠? 자, 충칭에서 이륙양행에 교통국 두고 국내와 연락을 취했다. 자, 교통국, 연통제는 아까 언제? 상하이 시절이죠. 바로 여기서 활동이잖아요. 상하이. 충칭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자, 나는 지금 상하이 국민대회를 열어서 독립운동의 방향 논의했다. 당연히 상하이 시절. 답은 그래서, 자, 옳은 거니까 2번 됐네요. 그 다음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 어디에서? 예, 여기. 자, 바로 어디였습니까? 거기 충칭. 중국 발음 얘기하면 충칭이고 한자로는 중경에서. 자, 그 다음에 임시사료 편찬소 두고 한일관계 사료지. 이거는 언제? 상하이 시절에. 자, 그 다음에 자 의거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인애국단. 자, 한인애국단 몇 년에? 1931년. 당연히 어느 시절에 할까? 상하이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다고 했어요?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런 편에 아까 여러분이 직접 했던 지도 이제 확신 갖고 직접 표시해 보세요. 다시 한번. 또 한번. 자, 지도에 상하이와 충칭.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상하이 시절 거의 웬만한 거 다 상하이 시절이고 그 다음에 충칭에서의 마지막 활동을 구별해 보시면
어떤 문제든 우리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자 17번도 또 지도 관련 문제죠. 자, 다음 한국사 검정 고급에서 자, 다음 가부터 나 지역, 가나 지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활동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검정 준비하신 분들도 현재 제가 검정이 1회부터 현재 여러분 40회가 확 넘어왔잖아요. 42회까지 왔죠. 그래서 더 이상 좋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는 한정돼 있으니까 다시 옛날 속에 들어가서 역사 사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1회부터 한 15회까지만 문제를 보시면 다 돼요. 그래서 검정 준비하신 분들은 문제 몇 개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40회, 중간에 40회 해설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아직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었어요. 40회 한 3분의 1만 했죠. 결국 한국사 검정 문제 하나 갖고 앞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40회 해설 강의를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상하이와 자 충칭, 자 삼균지 건국강령 어디? 충칭. 연통제 교통국 어디? 상하이. 자 한국광복궁 충칭. 자 파리강화의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 언제? 상하이. 너무 뻔하죠? 난이도는 네, 이제 하가 됐네요. 우리 아주 건방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자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죠. 자, 다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역시 자, 여러분 한국사 검정 고급 문제죠. 여러분, 자 사료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조건 오이는 그러면 김희동이 써놓서야 이러면 안 됩니다.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오인, 즉 우리는 이런 뜻이잖아요. 자, 중요한 건 자, 오인은 3천만 한인과 정부를 대표하여 상가, 중국, 일본, 미국, 화, 가, 호, 기타 온갖 나라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퇴시키고 동아를 즉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이 됨을 축하하며 자해 다음같이 선명하더라. 자,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했으니 한계 전투 단위로서 주축국에 선전한다. 1910년 합병조약 및 일제불평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고하고 아울러 반침략 국가의 한국에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자, 어쨌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1940년 자, 우리는 충칭으로 이동해서 한국 광복군 만들고 자, 벌써 아까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군대 한국 광복군 만들고 한국 독립당 나오고 한국자 지금 빼고 있어요. 한국 독립당 40년 한국 광복군 구성하고 그 다음에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좀 이따가 대독 선전포고 이거는 일본에 대한 전쟁 포고문이잖아요. 1941년 다른 주축국 즉 연합국과 함께 우리도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는 바로 대일전쟁 선포문 1941년. 자, 그러면 연표 찾아라. 연대 문제 여러분 여기도 연대예요. 연대. 선생님 연대 꼭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사 검정조차 연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역사는 시대란 결국 정확한 연표죠. 그래서 당연히 언제였다? 1941년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해당되는 거죠. 대일선전포고. 자,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검정 24에 다음 사설이 작성되기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오른 것은 급히 전보가 날아오고 라디오 소리가 들려와 우리 임시정부의 연합 내각 성립을 보고했다. 자, 키워드 나왔네요.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구식을 비롯해서 의원 14명의 귀한 이름을 읽으니 눈물이 푹 쏟아진다. 그러면 자, 주석, 부주석이니까 자, 몇 차 개헌? 5차 개헌이죠. 주석은 뭐예요? 4차. 부주석은 5차 개헌. 몇 년? 1944년. 그러면 마지막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구미위원부 아까 어느 시절? 상하이. 대한민국 건국강령 몇 년? 41년. 한국 광복군을 언제 조직됐다? 1940년에 조직해서 앞으로 해방될 때까지 광복군의 활동을 하잖아요. 41년 대일 선전포고하고 자 43년 자 인도 영국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가도 하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마지막 광복군의 활동이 미국 OSS와 함께 국내 진입작전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복군이 만들어진 시작 연도가 아니라 40년에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군주만 참의부
자, 임시정부 직하라에 자, 육군주만 참입을 하는 자, 단체는 언제였다? 1923년에. 그러면 23년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느 시절? 상하이 시절에. 자, 그 다음에 파리 강화이 당연히 상하이 시절에 1919년에 상하이 시절이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시절이냐 여러분은 그거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20번 문제. 자, 다시 고급 문제.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국국민당 시작. 예, 그래서 어쨌든 자, 한국 독립당이 다시 한번 구성되는 과정. 몇 년? 1940년. 더더구나 여러분에게 충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1940년대 자, 이후 충칭에서의 대한민국 활동 물어보는 거잖아요. 뻔한 얘기죠. 상하이 시절이냐 충칭 시절이냐 이게 오늘의 키워드고요. 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몇 년? 1925년. 몇 차 개헌? 2차 개헌. 자, 의열투쟁을 전개해서 한인애국당 몇 년? 1931년. 자, 그 다음 조수왕의 삼균주의 입간 건국강령 1941년. 자,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광복군 창사 몇 년? 1940년. 충칭 시절은 뭐하고 뭐? 디귿과 리을. 뻔하니까 여러분이 갖고 가실 것은 바로 여기까지의 사료예요. 여기 당연히 알 수 있고 이제 충칭 나왔으니까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변형시킨다면 자, 3당 통합운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료는 꼭 갖고 가십시오. 아까 한국국민당은 몇 년이었다? 35년. 다시 1940년 우리가 자, 한국독립당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사료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자, 여러분 수능 모의평가 문제였어요. 다음 청원서를 보고 학생들이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민당 중앙행정위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은 뜻을 모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 전체의 독립의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국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 미국 내 여러 한국인 조직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자, 중국 측이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신다면 일제의에서 강제로 군에 끌려간 한국인이 더욱더 항일 의지를 불태워서 일본군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자, 지금 자,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중국 측이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신다면 일제에서 강제로 군에 끌려간 한국인들이 뭔가 자, 더욱더 나아서 일로 갈 거다. 자, 바로 어디에서? 충칭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해 준다면 더욱더 일본의 지원병 끌려갔던 또는 학도 지원병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 충칭 시절에 자, 임시정부의 활동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자리 잡은 후에 작성된 청원서일 거야. 당연하죠. 자, 조서왕 지청천들은 이에 반발하여 민족혁명당 창당. 자, 민족혁명당은 몇 년에 만들어진다? 1935년. 여기에 조서왕의 한국독립당, 자, 지청천 이들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곧 그들이 나오죠? 나와서 여기서 조서왕 지청천이 나와서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년 한국독립당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좀 전에 어느 거와 같은 사료냐면 바로 이 20번 요 과정. 조서왕, 지청천 이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과정이잖아요. 자, 어쨌든 자, 한국국민당은 1935년 누가 만들었던? 김구 선생이. 자, 한국독립당은 누구? 조서왕.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은 자, 누구였다? 바로 지청천이 구성했던 이들이 자, 이 조서왕과 지청천이 민족혁명당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40년 한국독립당으로 가고 좀 있다가 이들이 자, 독립군을 구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는 윤봉길의 홍코공원 의거 직후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중국 본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대 세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칭에서 한국 강복군. 아니죠. 이거는 32년 이 사건은 이 직후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니라 한참 뒤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향후 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자 이 독립군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만 당장 이 사건과 관계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과 관계된 것은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일부 대원이 이에 반대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거 아니죠. 자 이 사건에 반대해서 간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이 중국 정부에 만주 무장층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럴 거다. 아니죠. 이거는 자 뭐야 그냥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규부대 두고 중국 국민당에게 군사적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칭 시절에서의 자 청원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난도 있는 문제였네요. 자 22번 문제 보세요. 자 우리는 2017년 경감문 문제에서 자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앞으로 무슨 창사, 충칭 등 여러 곳을 이동할 당시 자 이제 중요한 거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거 맞다면 일본은 이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국가총동원법 또는 총동원령 몇 년? 1938년. 자 갑오개혁 때 폐지했던 태영령 부활. 자 조선 태영령 몇 년? 1912년. 그리고 언제 없어진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얘네가 문화정치 폈잖아요. 문화정치에서 일종의 사기꾼 정치, 꼬시기한 그때 태영령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태영령은 일제침략 1단계 있었고 당연히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농촌진흥운동 1934년 30년대 일본의 전략이고 3차 조선교육령 언제? 예, 중일전쟁 이후에 바로 1938년이었잖아요. 일제침략 3단계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게 난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네요. 자, 인물사 관련 문제. 자, 이제 여기까지 임시정부의 위치 이동과 함께 상하이 시절이냐, 충칭 시절이었냐 봤다면 이제 마지막은 자, 인물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경교장 본 모습 내년 광복절에 본다. 여러분, 경교장. 자, 경교장은 자,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렸던 경교장이 복원공사에 들어가 내년 광복절에 온전히 복원된다. 경교장은 일제시대 때 큰돈을 벌었던 아무개가 자신의 친일행적을 반성하는 뜻에서 이 인물에게 제공한 개인저택이다. 자, 바로 여기 누구다? 김구 선생이죠. 김구. 그래서 이건 김구 선생의 자, 여러분 개인 자 집이었고요. 집무실이면서 숙소였었잖아요. 그러면 김구 선생 물어보는 거 옳은 거 당연히 애국단 김구. 자, 광복군 창설에 참여해서 광복군 사령관 이건 지청천.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에서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지식을 갖고 가시고요. 자, 국민대표회의 회의에서 임시의장직을 지낸 사람은 누구냐면 김동삼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자, 1대 국무총리 아까 누구였다? 이동이고. 그 다음에 신한청년단 멤버로 여러분 신한청년당 그래도 맞고 아까 당 그래도 맞고 단 그래도 맞고 어쨌든 자 누구였다? 김규식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다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김동삼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한번 갖고 가세요. 자, 여기 의장에는 김동삼 그가 의장직을 맡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자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2019년 서울 7급에 나왔던 4.19 혁명과 함께 여러분 바로 경교장하고 여러분 경무대 달라요. 또 갑자기 여기서 혼돈이 오면 안 됩니다. 경무대는 청와대의 전신이고 경교장은 김구 선생의 집이었고 개인 집무실이고 괜히 경자들 간다고 다 똑같아 이러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24번. 자, 2017년 하반기 국가직 7급 문제였죠. 자, 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소원이 시작. 누구예요? 김구죠.
그래서 여러분 김군지 알았는데 여기서 틀리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김구 선생 이스마와 함께 신탁통치 반대했지? 그 답을 1번 하신 분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독립척성중앙협의회 여기 누구였다? 예, 이스만이 총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민족자주연맹 남부협상 주도했던 사람 중에 이거는 김규식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누구였다? 이스만이고, 1대 대통령 이스만, 2대 대통령 박은식. 자 그러면 동학의 접주였죠. 그래서 여러분 동학노민운동에도 관여했던 바로 누구였다? 김구 선생. 그래서 여러분 자 김구의 다시 인물사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25번 자 수능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사료가 중요해요. 자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자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옳은 거죠. 피고 암흑에는 피고 이스만에게, 자 이제 이스만 나왔네요. 이스만에게 너와 나는 만민공동회 활동을 인해서 잡혀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네요. 만민공동회가 몇 년에 일어났다? 1898년 이후의 사건이구나. 이걸로 잡혀왔으니 그 이후 사건이겠죠. 자, 두 번째, 우리 대한인 국민의 위원회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각하에게 청원한다. 자,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자, 바로 자 미국에서 국제연맹에게 우리를 위임시켜달라는 바로 그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자 1919년 어쨌든 3.1운동 그쯤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국민대표의 소집, 자 이거 언제였어요? 1923년.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 자 그다음에 신초의 조선혁명 선언은 자 뭐였습니까? 다 연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초의 조선혁명 선언 몇 년? 1923년. 자 나석주의 동양척식회사 폭탄 투척 언제? 1926년. 26년. 공무원 시험의 베스트 사건들이에요. 의열단 뭐 다 갖다 집어넣잖아요. 자 여기에 러시아인 재정 고문에 대한 반대운동, 이거는 언제? 아가파천 당시. 그래서 아가파천을 계기로 어쨌든 1896년에서 1898년 바로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직전 사건은 이건 거죠. 나머지는 다 이거 이후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건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부분 자 이거와 관계되어서 어쨌든 자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옳은 거를 어쨌든 옳은 거 물어보니까 문제 잘못 풀었네요. 자 옳은 거 1919년가 요 사이니까 여러분 답은 대한광복군 정부. 연도 기권 얘기하고 문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국민대표 소집 몇 년? 1923년. 나 이후. 자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 나 이전. 자, 그 다음에 신초의 조선혁명선언 1923년. 나 이후. 자, 나석주의 동양척식회사 언제? 1926년. 나 이후. 그 다음, 러시아인에 대한, 자, 러시아의 여러분 엄청난 자, 경제 수탈에 대한 우리의 반발, 독립협회. 1896년에서 98년. 특히 관민공동회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가 이전. 그래서 요 1898년 이후와 1919년 그 사이에 들어갈 사건은 1914년 사건이네요. 결국 뭐냐면 수능도 꽤 오래전에, 이게 언제 문제입니까? 꽤 오래전 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 아주 오래전 문제인데요. 연도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도는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2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이죠. 여러분 아까 집중 읽으셨던 거예요. 두 번 보는 사료니까 당연히 첫 번째 지문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시작. 끝났죠. 삼균. 자, 누구였어요? 조수왕. 그러면 당연히 조수왕을 물어보는 거. 자, 조수왕은 자, 삼균주의 뭐의 삼균? 정치, 경제, 교육의 균 등. 그 다음에 재헌 국회가 뭐라고 했어요? 1948년 5월 10일 우리가 뭘 했다? 총선거 했습니다. 총선거 결과 자 누구를 뽑았습니까? 바로 국회의원 뽑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재헌의원 또는 재헌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조수왕은 50총선거에 가담하지 않죠. 남북 협상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까 조수왕을 보세요. 여러분 조수왕. 어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 2대 국회의원. 자, 2대 국회의원 선거를 몇 년에 있었다? 1950년에 있었다.
자, 상식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몇 년마다 뽑는다? 4년마다. 요것만 예외. 몇 년? 2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닌 거 잡으시고. 자,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고 한국독립당. 특히 1930년 그때는 김구 선생과 함께 한국독립당 창당했고 1945년에는 김구 선생과 갈라져서 바로 자, 한국독립당을 갖고 들어갔고 김원봉 밑으로 갔었고 다시 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다시 이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조상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2018년 자, 지방직 7급 문제였네요. 다음 인물. 자, 여러분 1878년 평안도에서 태어났답니다. 독립협회 활동이었대요. 자, 점진학교 세웠대요. 신민회 조직했대요.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대요. 그리고 1937년 수양동의 사건으로 검거됐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자, 병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938년 투어 끝에 자, 결국 38년에 사망하게 되죠. 자, 그는 누구겠습니까? 안창호 스승이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사. 그러면 안창호와 관계에서 옳은 것은 당연히 뭐였습니까? 흥사단이죠. 자, 한인애국단 누구? 김구. 헤이그 특사. 예, 이상설, 이유종, 여러분 이준. 근데 그 중에 이상설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대한매일신부의 독사실론 쓴 사람 누구? 예, 신채호. 자, 2018년 자, 시험은 서울시 시험은 제가 9급인지 7급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바로 이혜영 나오고 9급이었군요. 그리고 당연히 자, 인물사 물어보는 거. 또 하나 박은식 물어보고 박은식의 활동이 아닌 거. 그중에 답은 한인애국단이었잖아요. 한인애국단은 1931년. 박은 선생은 몇 년에 사망하셨다? 1925년.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 요즘에 인물사 문제도 대세죠. 자, 그리고 이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인물 흥사단 창립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이니까 이 인물 누구겠어요? 예, 네, 안창호 선생이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잘 몰라요. 4번 사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건 공부한 걸로 안창호 선생이 아닌 것을 보셔야겠죠. 안창호 선생은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 즉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였어요? 개조파였잖아요. 새로운 정부 수립, 이건 창조파. 누구예요? 신채호죠. 그래서 그게 실력인 거죠.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이 자, 시험을 보는 태도인 거예요. 모든 지식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나면 자, 뭔가 낯선 거 빼도 문제를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왔으니까 이참에 그리고 1920년대 후반기에 자, 한국 독립 유일당 운동. 우리가 1920년대 후반에 중국의 1923년 1차 국공합작 이후에 우리 안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자, 통합운동이 전개됐다. 국내에서는 그 결과가 신간회고 그리고 또 근후에도 그 결과물이고 해외에서는 바로 민족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 그 다음에 민족 독립 유일당 자, 우리가 소위 협의회파. 그래서 이런 촉성회파와 협의회파가 있었는데 그거 모르더라도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참에 하나 더 보고 하시면 되죠. 안창호도 이런 거에 관여했구나. 자, 4번 지문은 그냥 밑추치고 갖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여기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안창호 선생의 글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시 우리는 사료 한번 볼게요. 뭐냐면 여기 자,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문제. 그래서 기출문제의 이런 보기들이 굉장히 좋은 예상 문제다.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고 기출문제가 또 답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자, 10번 문제. 여러분은 나번 보세요. 안창호 스승이 독립운동 촉성의 발언. 이거. 안창호 스승이 자, 한국 독립유일당 운동을 전개하면서 북경에서 촉성의 선언문을 발표했을 때 이게 그 촉성의 선언문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장래 건설된 정체, 어떤 정치적 시스템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또한 주의를 위해서 다투지 말고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이런 이념에 다투지 말고 2천만 동포가 공동 일치하여 이민족과 싸우자. 이게 바로 그가 얘기했던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요것도 좀 갖고 가시면 좋겠죠. 아까 우리가 국민대표 소집 이후 1920년대 후반기에 안청원 선생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고, 29번 문제 볼게요. 수능 근현대사 문제였는데 어느 독립운동가의 주요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1898년에 출생했대요. 잘 모릅니다. 1919년 만주 길림에서 모를 조직하고 민족 반역자 처단 및 식민통치 기관에 대한 파괴활동, 너무나 중요한 의열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열단, 그러면 의열단을 구성한 사람 누구? 바로 김원봉. 물론 김원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윤세주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김원봉입니다. 그래서 또한 35년 민족혁명단 만들었고 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가서 임시정부에 44년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취임한 바로 김원봉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의열단 물어보니까 의열단 단원 답은 그래서 2번 된 거죠. 어쨌든 보세요. 만주사변 이후에 파괴활동 본격화. 만주사변은 31년이고요. 의열단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고 3.1운동을 계기로 우리운동은 여러분 여러 갈래를 가면서 또 하나 무장투쟁이 아주 중요한 코드였었고요. 그래서 20년대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30년대 들어가면 이제 중국 본토에 가서 여러분 이제 조선 의용대 구성하고 군사적 조직적 활동을 해요. 개인 활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군정부 민정부, 이거는 뭐였습니까? 1923년부터 1925년 있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자유시 참변 이후에 활동의 근거지 소련으로. 이거는 우리가 홍범도 같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이후 소련에 남아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들어오지만.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앞으로 당했던 독립군들은 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구성하고 홍범도는 소련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모르셔야 되고요. 임시정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건 바로 뭐였습니까? 한인애국단이었었죠. 그래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의열단.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김원봉이 나중에 임시정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별도로 이 아쉬움을 갖고 여러분 의열단원 관련 문제를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낯선 문제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39회 한국사 검정을 이제 낼 사람이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도 고민이에요. 어떤 새로운 인물을 낼까? 그래서 잘 모르는 윤현진이 나왔어요. 윤현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여러분 직접 푸셔야 됩니다. 푸는 시간 드릴게요. 당연히 가단체 뭐예요? 공부 안 해도 눈치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특강이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 구미위원부 임시정부의 상하이 시절의 활동이었고 한인애국단 1931년 어쨌든 상하이 시절의 활동이었고 이륙양의 교통고 이것도 뭐였어요? 상하이 시절의 임시정부 활동이었고 임시사료 편찬수도 상하이 시절의 대한 임시정부 활동이었고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니까 아닌 것은 답은 뭐가 됩니까? 5번 되는 거죠. 태극서간 여러분 신민회죠. 신민회 도자기회사 두고 태극서간 두고 그래서 결국 조선 광문회에서 발간한 서적도 보급하고 이거는 신민회 활동이었단 말이에요. 신민회 누가 있었습니까? 안창호. 그래서 출제자가 여러분의 함정을 빠뜨린 거죠. 여기에 안창호를 집어넣었으니 많은 분들이 안창호니까 신민회 아니면 흥사단이겠군. 그러면서 답은 옳지 않은 건데 옳은 것은 생각하면서 5번을 갈 수 있게끔 만든 우리의 착시현상을 노린 문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한 100분간 여러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드려서 조금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 이론편 다시 보세요. 이론편. 여러분이 꼭 갖고 가실 것은 이론의 힘이에요. 지금 앞으로 또 새로운 문제는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이 매번 윤현진을 알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 모르는 것들이 나올 때 제발 고민하지 말고 공부의 분량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더 핵심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얘기하면서 여러분 또한 의열단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관련 사료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론이 돼 있으면 사료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강하면서 사료를 띄워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과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들 한국사 관련 매일학습 112가 있어요. 여기 이건 정말 수험생들에게 최고입니다. 한국사 검정을 준비하는 분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매일학습 112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참여하시고요. 또 하나 학습 질문은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제가 실시간은 아니지만 가능한 빨리 해드리려고 해요. 주말만 빼고 평일엔 빨리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의 다른 여러분 또 쫄깃쫄깃한 그러면서 알찬 무료 강의 듣고 싶을 때는 자 남부고시 온라인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바로 유튜브 들어가셔서 선업인 한국사 검색하시면 거기에 또 우리가 매번 그런 중요한 특강들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단은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자 이제 9까지 40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또 다음번 여러분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3.1운동 1919년 3월 1일 그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만은 무장 독립운동, 의열단 이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2부에서 자 합격생을 여러분 초대를 했어요. 합격생을 통해서 공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여러분이 또 얻어낼 것도 있고 여러분이 또 버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여러분 취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